오늘은 상문고 2023년 2학년 2학기 중간 수학2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운 문제는 넘어가고 몇몇 풀어봐야 될 문제 위주로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 2번은 문제가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도 충분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보자마자 어느 정도는 다 예측이 될 만한 문제는 맞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위에 하필이면 1,5하고 4,8이 있는 상황입니다. 요 정도는 날이 서서 딱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그래프 위에 한 점 C가 있을 때 요 삼각형 너비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언제 그렇게 되죠? 1,5하고 4,8 지난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딱 접하는 순간 그때 높이가 가장 높아지겠죠. 예, 요거 하나만 좀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하고 4,8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1이니까 x값이 언될 때입니까? 네, 2분의 5일 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미분법을 활용한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쉬운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지만 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뿔마 1 사이 마이너스 1하고 뿔마 1 사이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값 마이너스 1이라고 대략 적을게요. 그 다음에 뿔마 1 바깥쪽에서는 절대값 안에다가 음수 넣고 양수 넣고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려보시면 대략 여기 2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4에서 올라가는 요런 불연속인 함수가 fx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fx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gx가 연속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x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불연속이 되는 마이너스 1하고 1을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fx 최고차항 계수가 gx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gx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x-1, x 플러스 1입니다. 네, 넣고 정리하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네, 9번 문제도 뭐 요거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네, 뭐 간단하게 뭐 요 부분만 짚고 넘어가시죠.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 곱해 주셔야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거 곱해 주신 다음에 요거 같게 되게끔 맞춰줘서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거 뭐 편미분을 써도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저 기출문제를 내면서 선생님들이 보통 서술형으로도 많이 내는 문제여서 정상적인 풀이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x 플러스 y fx만 넘기시고요. 오른쪽에 fy 더하기 3xy 마이너스 4라고 받쳐주고 그 다음에 양변을 뭐로 나누셔야 되겠죠? x로 나누셔야 되겠죠. y로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자, 근데 먼저 하기 전에 해야 될 거 뭐죠? f, x, y다가 둘 다 제로 넣어 보셔야 되겠죠. 그럼 f0는 2f0 마이너스 4가 돼서 f0 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4라는 거. 요걸 쟁여줬네요. 자, 그러니까 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식을 좀 합쳐야 될 것 같아요. y 마이너스 0분의 fy 마이너스 f4 대신에 f0를 넣자는 거죠. 그 다음에 3x 이렇게 해줘서 양변 y를 제로로 보내시면 좌변은 f'x가 될 거고 우변은 f'0 더하기 3x가 될 것 같습니다.
자, f 프라임 제로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네, 넣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네, 뭐 간단하게 얘도 보실게요. 뭐 fx를 지금 몇 차식이세요? 최고차 개수비가 2분의 네, 위에가 2차 개수는 4였어야 된다는 거죠. x 세제곱에다가 4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정도라고 두시고, 얘를 갖다가 오른쪽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분자도 제로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제로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b 값이 얼마다? a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여기다 집어넣고요,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고 a 마이너스 4,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fx가 x 플러스 2로 묶이게 되시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마이너스 4라고 인수분해 되신 다음에 분모에 x 플러스 2가 있고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보래요. 짠짠 지워지고 나면 계산해 보시면 4 마이너스 4 더하기 a 마이너스 4 값이 3이라고 되어 있죠. a 값이 7이 되겠네요. b 값도 당연히 나오시겠죠. b 값도 구하셔서 풀어주시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절대로 틀린 게 있으셔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제곱 앞에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대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굳이 어렵게 미지수를 2개 이상 잡아가면서까지 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y = x제곱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0,0 접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2,0에서 네, 거꾸로 이렇게 주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둘 다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텐데, 두 함수가 지금 네, 폭이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가 0이고 2기 때문에 네, 그 접선이 누구? 1,0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접점의 좌표를 t, t 제곱이라고 잡아주시면 얘가 기울기가 2t가 되겠고 x-t 플러스 t 제곱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x에다가 1하고 y자리에다가 0 넣고 풀어주게 되면 t 값이 뭐가 된다? 0 또는 2가 됩니다. 당연히 0도 나오겠죠. 왜냐면 이렇게 x축 자체가 둘 다 접하는 놈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겠어요? 2일 때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t에다가 2 넣어주면 기울기는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까지 뭐 실제 시험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네, 케어가 됐어야 될 만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13번 문제. 네, 선생 기억에는 이게 2006년인가요? 2007년에 수능 기출로 나왔었던 문제를 조금 활용을 해서 낸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기출문제 풀이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거 정석 연습 문제도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었고요. x = 3이라는 직선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어서야만, 최소 1은 되어야지만 둘 다 접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 전에는 그런 원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fx 그래프 자체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1까지는 저기 안 생겼었죠, 그죠? 1까지는 그런 거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둘 다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쪽에도 생기고 밑에 쪽에도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시면 네, 두 개가 되는데 언제까지 두 개겠습니까? 이렇게 예, 여기서 외접하고 예, 이쪽에서 외접하고 외접하는 거 이렇게 세 개 생기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그때 반지름 길이는 2짜리 원이 되겠죠. 그러면 2까지는 네, 요때가 하나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두 개가 계속 생겼습니다. 여기가 2일 때고요. 그 다음에 2가 딱 되는 순간 방금 전에도 봤었지만 그런 원의 개수는 3개가 나옵니다. 3개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3개보다 더 커지면 이쪽에 바깥쪽에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접하는 원이 2개가 생길 거고 또 모두 생기세요. 이렇게 내접하는 거 하나 2개가 더 생기게 되겠죠. 총 4개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보다 커지면 계속 몇 개다? 4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y = tx하고 교점의 개수를 세워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니까 네, 기울기가 1일 때 요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 전에서는 안 만나시고 불연속인 t값만 구하시면 되니까 굳이 ht까지 그리지는 마시고요. 불연속이 되는 t값만 잡읍시다. 그냥 네, 1일 때 1 전에서는 안 생기다가 1에서 하나 생기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높아지면은 네, 그래도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러다가 언제 기울기가 네, 2분의 3일 때, 이쪽에도 만나네요. 그죠? 이쪽에 만나는 건 기본값이네요. 2분의 3일 때 어찌됐건 끊기게 되시겠죠. 그러다 또 언제도 끊기십니까? 기울기가 네, 2가 됐을 때 이때도 끊기가 되겠죠. 네, 그 이후로는 만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1일 때, 2분의 3일 때, 2일 때만 불연속이니까 세 값을 합치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 조금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냈어요. 네, 요거 중3에서 배운 저평각이라는 것까지 좀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각을 세타라고 잡으시면 저평각 성질에 의해서 요각도 세타가 됩니다. 이거 중3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사인 법칙 써보게 되면은 사인 법칙 쓰게 되면 AB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인 3분의 파이분의 AB 하신 게 지름의 길이 2라고 하시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다. 요거는 사인 법칙으로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OA 직선의 기울기가 요 OA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 보시니까 어디를 t라고 잡은 겁니까? 문제에서 y = tx라고 미리 줬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t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요 각이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가 얼마다? t다라고 준 상황입니다.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 각이 세타일 때 밑변 길이가 1이었으면 높이가 t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빗변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 t제곱 더하기 1이 되시겠죠. 자, 그러시게 되면 이 상황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네, OA 길이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OA 길이 요 길이도 구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보자. 네, 이것도 사인 법칙을 한 판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인 법칙 한 판 더 쓰시면 사인 세타분의 얼마? OA 길이가 역시나 2가 되셔야 되는데 그럼 OA 길이는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2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위에 있잖아요. 사인 세타는 누굽니까? 루트 t제곱 더하기 1분의 t라는 얘기겠죠. OA 길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OB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지금 구해야 될 게 OAB 넓이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넓이는 OA 길이까지 알고 있고 그러면 OB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최종적으로 요 길이만 구하시면 끝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을 한번 꽂으셔야 되겠네. 이렇게 수선 한번 꽂으시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이 5b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요 길이는 5a 좀 전에 구했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코사인 3분의 파이 감으면 바로 나오시는 거고, 요쪽 요 길이는요 루트 3에다가 코사인 세타 감으시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여기 요걸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OB 길이를 구해주시게 되면 요게가 가장 핵심이었네요. 루트 3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 대신에 루트 t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더하기 그 다음에 5a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인 2분의 1이고 5a 길이가 저기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해보시면 루트 t제곱 더하기 1분의 t 이렇게 되겠죠. 자, 통분해 주시면 루트 t제곱 더하기 1분의 t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3이라는 길이하고 OB 길이 방금 위에서 구했죠. 루트 t제곱 더하기 1분의 t 플러스 루트 3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곱해줘야 되겠죠. 사인 세타 여기서 다시 활용을 해주면 되겠네. 루트 t제곱 더하기 1분의 얼마? t 이렇게 되시겠죠. 얘를 뭐로 나눠줘야 된다? 여기 t로 나눠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t하고 일단 약분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부 다 t자리에다가 0만 꽂아 넣으시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조금 어려웠었고요. 자, 15번 문제 역시나 조금 어렵게 낸 문제기는 해요. 뭐 선생이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긴 한데, 한 번씩 긁히는 날이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날. 그런 날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어떤 날, 진짜 안 보이는 날은 죽었다 깨도 안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손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니? 자, 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a 플러스 x 플러스 a 더하기 1이니까 한 1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꺾여 올라가는 놈이겠죠. 뭐 확실치는 않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점 좌표가 1 플러스 a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x가 0보다 클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유리함수인데 마이너스 b만큼 쭉 내려간 다음에 위로 꺾여 올라간 거겠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b만큼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놈인데 밑에 있는 거 위로 꺾여 올리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점근선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 점근선이 근데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이쯤이 B라는 점근선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그려보시게 되면 일단 얘는 분명하죠. 얘는 분명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요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보니까 자, t라는 값은 y 이꼴 t라는 상수함수이죠. y 이꼴 t라는 상수함수하고 이 까맣게 칠해진 이 그래프하고 몇 점에서 만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t 값이 알파 좌극한에서 베타 우극한에서 값을 뺐더니 오른쪽과 같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니까 뒤에 더하기 2가 있다는 것은 요 값도 둘 다 극한값이 함수값보다 더 하나씩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다라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어디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일단은 이 b하고
1 플러스 A 요 끝나는 점 있죠. 점근선과 끝나는 점이 선택의 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지금 정황에서. 그러면 알파라는 놈이 누가 돼야 되느냐? 지금 보시니까 베타라는 놈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알파라는 놈, 베타라는 놈.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값 둘 다 양수라고 봤을 때 1 플러스 A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 볼까요? 1 플러스 A가 대략 누구라고 보셔야 될까요? 예, 베타 값이 있는데 베타 플러스에서 지금 1 플러스 A가 만약에 요 값이 1 플러스 A가 이 값이 베타라고 하시면 예, 요거보다 더 위에 베타가 있게 되면은 이 값보다 위에 다시 말해서 우극한이 되는 거죠. 여기 우극한.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시고 함수 값은 몇 개가 되세요? 당연히 0,1 플러스 A를 포함해서 여기가 3개가 되겠죠. 여기가 3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예, 이렇게 맞춰 보시고 그 다음에 남은 거 B 아까 요 B 의심하는 반동 분자였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알파라고 두시게 되면 알파보다 작은 데서 좌극한 밑에서 올라오시게 되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 요거는 3개가 되겠는데요. 왜냐면 지금 여기 만나는데 그거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으니까 예, 여기는 점근선이니까 여기서는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값은 몇 개가 되겠어요? B에서 함수값은 B에서 함수값이 3개고 이게 아니네요. 그 밑에서 여기 점근선 밑이니까 여기서도 하나 더 만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값을 얼마라고 봐야 되겠어요? 4개에서 만나고 여기는 3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4-2는 2가 되시고요. 3-3은 0인데 2를 더했으니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베타 값이 더 크니까 1 플러스 A를 베타 값으로 볼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되셨겠죠.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고 했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2베타는 얼마입니까? 2 플러스 2A가 되시겠고 알파 대신에 B 넣으시면 3이다. 2A 마이너스 B가 1이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셔서 그 다음에 AB 관계식이 또 나올까요? AB 관계식이 지금 네, 여기에다가 AB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애잖아요. 0보다 클 때 여기 있네요. F 3분의 1이 제로라고 했죠. 그죠? 예, A분의 3 마이너스 B 절대값이 제로랍니다. 그러면 B 대신에 얼마 넣어주면 되겠어요? 값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네, 요것만 넣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값이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B 값이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아마 2번으로 보여지네요. 되시겠죠? 자, 요거 맞겠죠? 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벌써 객관식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가장 좀 할만한 문제였었고, 자, 서술형 문제 넘어와 볼 텐데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이미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긴 하지만 첨점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다는데, 예, 그렇게 서술을 해버리면 감점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왜 연속이냐, 마이너스 1에서 그걸 확인을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속의 정의 뭡니까? 함수값 f-1일 거고요. 극한값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두 값이 0으로 같겠죠. 그래서 연속이다. 요 정도는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인데요. 미분 가능성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얘도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뭐 대략 그려보시면 지금 이런 애잖아요.
마이너스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분계수 정의를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봤더니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안이 양수겠죠. 이렇게 되시면 절대값 안이 양수 음수겠죠. 음수.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 12분의 음수니까 음수를 달고 나간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약분하시고 값을 넣어줬더니 얼마가 된다? 2가 되시겠는데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에서 봤더니 이때는 절대값 안이 양수니까 그냥 나가시면 되겠죠.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약분해 주시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같지 않죠. 네, x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극한값을 보냈을 때 값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공부 어지간히 해본 학생들은 많이 풀어본 문제죠. 예, 보통은 그냥 단답형으로 내는데 특이하게 얘를 갖다가 해설을 좀 써보라고 합니다. 평균값의 정리 써줘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 fx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네, 닫힌 구간 2x-7부터 2x 플러스 3까지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범위에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요거 두 개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이 멘트 안 적으시면 절반 이상 점수 날아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그대로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2x-7 분의 f 2x 플러스 3 마이너스 f 2x-7 을 만족하는 f 프라임 c가 있고 그 c가 어디 안에 개구간 2x-7부터 2x 플러스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요게 주어져 있죠. 요게 x가 무한대로 간다면서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c도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c도 무한대로 가니까 f'c가 의미하는 게 누굽니까? 요거죠. f'c. 요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10이 넘어가시니까 정답이 얼마?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되시겠죠? 자, 18번 문제도요. 뭐 워낙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네, 모든 문제집 풀면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만한 문제입니다. 네, 뻔한 풀이는 하지 않고요. 요거 메넬라우스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조금 활용이 되는데 PA가 2큐비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의 몇 배다? 2배 한 게 AP라고 했는 거죠. 요 길이를 T라고 잡고요. 요 길이를 2T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메넬라우스 정리를 써보시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한북 길이를 해서 곱했을 때 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것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분의 얼마다? 5-T 곱하기 그 다음에 2 플러스 2T가 되겠죠. 2 플러스 2T분의 그 다음에 2T 곱하기 RA분의 그 다음에 RB가 몇 대 곱하면 1이다. 이게 메넬라우스 정리거든요. 이거 곱해서 날려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2가 남아있네요. 그죠? 2가 남아있으니까 지금 TT 약분하시고 2도 약분이 되시겠죠? 요것도 약분하시면 T 플러스 1인 것 같은데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5-T 분의 뭐가 되십니까? T 플러스 1이 되시겠네요. 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교점이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t값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요 값의 극한값이 어디로 가게 된다? 5분의 1로 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RA분의 RB가 몇 대 몇이다? 5대 1 비율이 된다. 결과적으로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닮은만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R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 X좌표 금방 나오겠죠. 1대 5라고 했으니까 1대 5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네, X 길이도 뭐 X대 얼마겠어요? 1대 전체가 6이네요. 그죠? 1대 6이네요. 이 길이가 1대 6의 X대 2가 됐으니까 X값은 얼마? 3분의 1이 되시겠죠. Y값은요? Y값 역시나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대 이쪽 보시면 되겠는데 Y 대 5는 몇 대 몇이다? 5대 6이 되겠죠. Y값은 6분의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6분의 25로 네, 가게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메넬라우스 정리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나온 지가 오래된 문제여서 요 풀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끝에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제 19, 20에서 다소간 좀 난이도를 줬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드네요. 자,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풀이를 정의 풀이를 해야 되는데 약간은 로피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로피타를 썼다라는 걸 멘트로 남기시면 안 되겠죠. 서술형에다가 먼저 분모에 x에 1 넣었을 때 제로니까 분자도 제로여야 되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제로다. 따라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다. 요거 하나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누구겠어요? f'1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이거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할 시간 여유가 없어요. 네, 그냥 f'1이 얼마다? 4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미분 바로 할게요. 이렇게 되실 거고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으라는 얘기겠죠. m 플러스 2a 플러스 b 값이 얼마? 4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a 플러스 b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두식 연립을 해보시면 a 값이 얼마다? 8 마이너스 n이고 b 값이 얼마다? n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얘를 통해서 밑에 있는 이 식을 또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역시나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분모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제로니까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될 상황이죠. 마이너스 1에 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인데 a에다가 8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8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b에다가 n 마이너스 10이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12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퀄 제로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n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지수의 n이 있기 때문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죠? 그러면 n에다가 짝수 넣었을 때 홀수 넣었을 때 둘 다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n에다가 홀수를 넣었다라고 하시면 n에다가 홀수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정리해 보시면 n값은 11이 되실 거고요. n에다가 짝수 집어넣으시게 되면 그러면 n값이 누가 된다? 1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되시겠죠? 네, 그 상태에서 n이 홀수일 때, n이 다시 말해서 11일 때라고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누가 되겠습니까? n이 1인 상황에 f'-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f'-1이니까 미분한 다음에 n자리에다가 x자리에다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겠죠. 해보시면 누가 된다? n에다가 마이너스 1에 n-1제곱 더하기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시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n자리에다가 11도 넣고 12도 넣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이 두 가지가 나올 텐데요. 11일 때는 16이 나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짝수 넣을 때 12 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두 값을 더해 주시게 되면 12가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맨 마지막 문제, 이것도 출제자 의도를 좀 알아보시면은 좀 풀기가 편한데, 못 알아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다가 시간 깎아먹기 참 좋은 문제죠. 먼저 반연리 공간 0부터 2처럼 이렇게 됐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뭐다? 주기함수이다. 주기함수인데 이 값이 어떻게 됐다? gx가 연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gx라는 거 일단 gx까지 볼 필요 없죠. 2번에서 gx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fx가 치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기 위해서는 0부터 2까지 그렸는데, 요게 다시 이렇게 붙어야지만 계속 연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0일 때하고 2일 때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0 넣으시게 되면 함수값 1이고요. 2 넣게 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니까 2a 값이 얼마가 되십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 주셔야만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답은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gx가 문제죠.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제로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거는요, x 플러스 2가 있는 상태로 마이너스 제로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x에서 우극한 x 플러스 2에서 좌극한입니다. 이 두 값을 곱했는 거, 이 두 값을 곱했는 값이 gx라고 했는데, gx가 어떻게 된다? 연속이 되느냐? 연속이 되느냐? 근데 아까 전에 a 값이 2였을 때는 fx가 저렇게 됐지만 fx가 2a라는 게 결국 누구세요? 2a라는 게 다시 말해서 2차 함수의 추계방 정식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뭐 0부터 2까지 요렇게 이쁘게 추계방 정식이 1이 되면서 요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야 이거, 에이 참, 아이 참, 저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추계방 정식이 짜부가 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면 0부터 2까지고 2부터 4까지가 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x에서의 우극한과 x 플러스 2에서의 좌극한을 곱했을 때 이 값이 gx라고 했는데 연속이 되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a 값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무조건 다 연속이 되겠죠. gx가 무조건 같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여기 x가 있으면 이거보다 2만큼 큰데 x 플러스 2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보다 x, 여기서 우극한 하고 그 다음에 좌극한하고 곱해준 값인데, x일 때나 x 플러스 1 때나 값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값이 같기 때문에 계속 연속이 될 테지만, 어떻게 되시면 2하고 4 이런 데서는 지금 값이 같아요, 달라요?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a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처럼 마이너스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끊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그죠? 끊기기 때문에 언제 2, 4, 6 이런 애들이 있죠. 2, 4, 6 이런 애들. 다시 말해서 x가 2n 짝수인 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불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2n이 아닐 때, 이때 어떻게 된다? 연속. x가 2n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네, 요 정도로 뭐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객관식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두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그래도 나머지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니까 네, 주요 문제들 위주로 좀 복습을 하셔서 네,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